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도 제가 좀 많이 겪었고, 근데 작년까지는 당선동에 사무실을 유지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저도 이제 왜냐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 다 취업을 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이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쪽 비싼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일로 옮겼고, 여기는 이제 조금 사무실 개념보다는 이 친구들의 아지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제 바로 저 목공, 이게 좀 이런 거 만드는 목공 공방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계 작업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현재 고2고 이렇게 고2인데 여기는 왜 왔어요?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은데 진로는 몇 가지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뭐가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항공정비사가 왜 되고 싶어요? 오케이, 기계 좋아한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기계 좋아한다고 비행기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 그렇게 뜯고 정비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보통은 아니야. 오케이, 인정해야겠어. 꽤나 좋아했구나, 많이 해봤구나.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이걸 이 정도 했다 뜻은 다른 걸 전혀 안 하고 이것만 맞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정해요? 지금 학생이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단체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계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떻게 쓰이냐면 너 기계 잘하네? 놀러 와봐. 이거 해. 가서 노동자로 밑바닥에서 계속 일만 시킬 거야. 너 기계만 계속 맞아도 좋다며? 오케이, 그거 해. 20살, 30살 돼도 그것만 시켜? 그래도 좋을까? 비행기가 지긋지긋해질 거야, 그때 가면. 비행기 좋다며. 비행기가 계속 좋아야지. 비행기가 계속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지금 브라켓 뜯는 것도 괜찮았다고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래에서는 제일 잘하니까. 근데 20살 돼도 그럴까? 30살 돼도 그럴까? 아버지도 내가 볼 때는 기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계속 어릴 때 전문 시절부터 기계를 많이 만져보신 분인데 지금 왜 디자인을 하고 계실까? 나는 학생보다 기계 더 미쳐 있었고 비행기에 미쳐있고 계속 비행기 쫓아가다가 지금 정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비행기 좋다고 비행기 하던 애들이 전혀 엉뚱한 것에서 시간 낭비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더라. 비행기를 정작 만지면서도 비행기가 즐거운지 재미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만지면서 비행기 욕만 하더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난 비행기로 정말 행복했거든. 공부하고 성장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하면서 항공사 도전했다가 항공사에서 당연히 들어가고 항공사 나와서 더 어려운 거 하죠. 비행기보다 어려운 기계가 없을까요? 학생도 아까 부사관 얘기 잠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아직 군대 문제도 걸려있고 기계, 군대, 조직생활,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길게 가면 뭐 항공기 정비, 군대 안에서 정비해도 되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군부사관이기도 하니까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둬도 좋다라고 추천은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음대로 쉽지는 않아, 요즘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준비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준비 과정이 또 좀 필요한데 기계 좋아하고 자율성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비행기라는 게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에 딱 던져놓고 혼자 해봐 그래도 되지만 비행기는 그 군대로 따지면 최소 대대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비행기를 다루는 항공사인데 LCC는 구멍가게야. 그래서 항공기를 다 뜯어서 정비를 못해. 그러니까 LCC에 있는 정비사들은 껍데기만 해요.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있는 애들은 항공기를 뜯어서 다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시설도 있고 자본도 있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가르쳐서 항공기를 뜯어. 근데 얘네들은 못 뜯어. 여기서 뜯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만졌던 애들이 일로 가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기 시장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이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해서 항공 시장 이제 바라보면 조금 달라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
그때 가면 전기 비행기가 나올 거라고. 많이 달라지고 있을 거야. 지금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비행기 쪽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항공사들도 많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 항공기들이 많이 좀 변화가 되는 것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MR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는 다 올 스탑 했잖아. 합격한 애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MR 업체들을 계속 뽑아. 그게 MR 업체가 능력이 좋아서 뽑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1인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는데 3년에 3억 들어가. 그 돈 날아가잖아. 기껏 가르쳐놨는데 딴 데로 가버리고. 가르칠 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기술적 난도가 높아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얼굴만 봐도 쟤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쟤 안 가르쳐. 근데 뭐 전공은 뭐 어디 미대를 나왔어. 근데 얘가 싹싹하고 괜찮네. 이놈 느낌 좋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한번 해봐. 가르치는 거야. 왜? 걔랑 있으면 기분 좋거든. 근데 일이 어렵질 않아. 예전 비행기들은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정비할 때 그랬어. 그래서 무슨 전공을 했고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다 컴퓨터가 해. 있는 기계 분해했다 조립만 하는 거 이런 건 미적 감각이 필요가 없는데, 없는 걸 만들 때는 미적 감각이 필요해요. 이것도 만든 거야. 디자인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기능 부여해야 되고 미적 감각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만든 거고 이것도 만든 거고 지금 뭐 또 만들고 있어 계속. 이걸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알게 돼. 이게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인문학도 알아야 돼. 왜 인문학을 알아야 돼? 이걸 사람이 쓸 거거든. 이거 만들었잖아? 이거 쓰는 게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 쓴다고. 그럼 사람이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이 공면은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공부는 좀 대도시에 있고, 부대들이. 그리고 체계가 일반 직장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괴리감은 없다. 거기에 뭐 운이 좋아서 비행기 근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기를 받는다면 좀 더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군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고 부사관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장기복무. 예전에는 뭐 본인이 나가겠다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그 중에서 선발해서 장기, 통학하기 편한 곳에 있는 대학, 전문대든 4년제든 상관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공대 일단은 들어가시되,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 선택해서 일단 들어가서 대학 공부는 이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뭐 학점 높게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왜냐면 대학에서 배운 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대학 공부하고 뭐 나머지는 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심하게 내성적이었죠 저도. 근데 살다 보니까 20대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서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자각을 했기 때문에 변했지, 물론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20대에서도 계속 학교 쫓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딱 끝나는 순간 또 취업 계속 쫓아가다가 취업 딱 되는 순간 뭐 한 30, 그럼 이제 결혼해야 되네. 연애를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 계속 산 넘은 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학습이 된 게 위험한 게, 딱 정해주고 야 이게 목표 이거야 그럼 딱 정해주고 막 달려가서 그것만 한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면 집중도가 좋아서 더 단기간에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가 잘못됐을 때는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와, 다른 길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기회도 많은데,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기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기계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옛날 것만 계속 만져갖고 어떻게 걔를 다 써.
지금 전기차가 막 나오고 내연기관 이제 끝낸다고 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내연기관을 가르치고 있잖아. 자동차학과 들어가고 내연기관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기능사 따갖고? 없어. 근데 이 전기자동차는 자격증이 없어 지금.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전기자동차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 학생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점을 빨리 캐치해야 돼. 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 열심히 만들어? 그러면 딱 그 한계까지 끝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이 여기 있어? 그 사람을 데려다 같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면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완벽한 게 나오죠.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딱 기대치는 딱 나이의 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 신입사원을 안 뽑아. 나이는 30이 다 돼버렸는데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나이는 30인데 직장 경험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 나이 때문이라도 시간 아껴 써야 돼요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중에 취미로 해도 돼 그건.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미래에 나한테 욕먹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간 잘 써야 될 거야. 이게 내가 써도 될까 말까 이런 거 판단할 때는 본인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어른들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특히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선배들, 그 선배들하고 꼭 얘기를 해봐요. 본인 부사관을 가고 싶다, 비행기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부사관 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가면 무슨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뭘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나요? 항공정비사 하고 싶은데 항공정비사 하려고 그러면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는 게 저한테 제일 맞을까요? 그럼 네 걸 내놔봐. 넌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대화가 되게 되겠지.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기계만 맞을 것 같으면 한글 실력 없어도 되지. 그럼 걔는 계속 노동자로 살겠지. 근데 얘네들이 조금 배웠고 성장해서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선배한테 뭘 배우려면 나 같은 나이에 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애들이. 야, 자소서 써봐 그랬더니 아주 그냥 가관이야 아주.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관 들어가면 간부야. 이건 병이 아니야. 병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부사관은 간부란 말이죠. 병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이것만 큰 사람은 누가 대다 써? 이것까지는 있어야 뭘 잡지. 근데 요거 쓰는 사람과 이거 쓰는 사람이 같을까? 다르죠? 이거 쓰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다고 계속 이것만 써서 이건 퇴화돼. 이것만 써. 이것도 쓰란 소리야. 그래서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최고가 돼요. 근데 지금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커. 이건 가만히 놔둬도 잘 성장할 거야. 굳이 노력 안 해도 돼. 괜히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약한 게 뭐지? 왼손이 약해? 그럼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손을 다 써야지. 근데 자격증 있는 놈, 없는 놈 딱 갖다 놓고 가르쳐 보니까 있는 놈이 공부를 안 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쓸모 없거든요?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돼. 항공기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그래. 현장을 학교가 못 따라가 요즘에는. 일부 뭐 법이나 의료나 이런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대학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현장, 즉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이 갭이 너무 커요. 기술부에 지금까지 여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유아교육 전공한 저 친구를 왜 뽑았을까요? 열정? 딴 것도 없어. 딱 그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아, 이 친구 진짜 좋아하는구나. 가르치면 나한테 충성하겠구나. 그게 빡 느껴지는 거야. 나는 제가 왜 마음에 들었을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도망가는 애들 많아요. 저 그러라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저 평생 가려고 그러는 거야, 같이.
내 노후 책임져라 네가. 나 늙어서 힘들면 니네가 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네 연봉 올려줄게. 거기서 10%만 나 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걔들 연봉 올려주고 있어 계속. 여기도 애들이 기부금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정해갖고 다시 한번 나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집에서 가까운 곳. 한수대 너무 멀어. 집에서 가까운 곳, 통학하기 좀 괜찮은 곳에 있는 대학. 공대 정도 무난해. 기계나 전기. 둘 중에 하나. 딴 거 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기계 쪽 어디든 가요. 기계가 아니더라도 전기는 있어야 돼. 전기, 전자 이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본인이 꽂히면 한다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겠죠.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만한 가치, 본인의 의지, 열정 그게 있다면 하고 그런 판단이 안 되나. 이 정도 내가 시간 투자해갖고 할 만한 가치가 없다. 판단이 들면 대학 안 가도 돼. 지금부터 군대 준비해요. 졸업하자마자 부사관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돼. 부사관 가는 것도 1년 꽤 어려워요, 그거. 그럼 딱 졸업하자마자 부사관 가면 되잖아. 여기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20살에 딱 졸업하자마자 그 해에 부사관 갔던 케이스. 부사관 가서 거기서 직장생활 시작하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가르쳐 주잖아, 거기서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래도 가는 거야. 쭉 하면서 돈도 벌고, 군대도 해결하고, 거기서 학위까지 만드는 거지. 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력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들어와서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 계속 해야 되고,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뭐 자격증, 영어 점수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공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하느냐, 진짜 기계를 좋아하는지, 우리 회사,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기존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겉돌거나, 얘들한테 따돌림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기존 직원들의 평균치가 있겠죠. 그에 합당하는지를 먼저 봐요. 근데 이 안에는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인성.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뭐 난 대학 가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면 부사관 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4년제를 간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부사관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공부를 못할 확률이 높아서 그때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변수야. 대학에 대한 변수가 확실히 정해져야 좀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대학이냐 부사관이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뭐 심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만약에 대학을 떨어졌다? 떨어질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대학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 준비를 올인 해야 되고, 그쵸, 시간이 없잖아. 조금씩 하루에 30분씩만 해요. 중요한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막 벼락치기 하는 것들은 뭐 하루 종일 투자한다지만은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매일 해야 돼. 30분만. 그것도 초집중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을까 고민해서 그렇게 해요. 난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 그거 3시간 앉아있는다고 효율 안 나와. 진짜 준비 철저하게 해서 딱 30분만 집중해서 해봐. 그럼 매일 해봐. 그렇게 해서 비행기 공부든 영어 공부든 같이 해볼 수 있어. 한 번에 공부해갖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 항공기 정비 교재 기초편. 첫 번째 책이에요. 네.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앞에 나오는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 뭐 전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내용은 그냥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 물리, 화학,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리를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외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읽으면 재밌어요. 그 부사관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기능사 관련된 자격증 따라고 내가 몇 개 주문을 할 거야. 뭐 그런 거 준비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야. 공부인데 학교 공부라면 별개 공부라는 얘기지.
그리고 부사관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서 면접도 봐야 된단 말이야. 면접 가본 거 경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아르바이트 해보라고 시킬 거야. 있는 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둘 중에 하나도 어떻게 선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가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뭐 그것도 정해진 게 없고 이제 아드님이 뭘 공부하느냐,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인연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본인 길을 만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역할을 하겠지만 뭐 지금도 아이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봤는데 여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한테 물어요. 야 여긴 아니지 마. 돈을 더 줘도 이런 데 가면 안 돼. 이런 데를 가야지. 그리고 이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아이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선택에 따른 이해 득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학생도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똑같아요, 사람이. 딱 봤는데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얘를 데려다 쓰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어디다 넣을까요? 한직에 갖다 처박아버려요. 요직과 한직이라는, 즉 보직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즉 사람이 제대로 돼야지 요런 펴갖고 그냥 시험 보는 법만 해갖고 딱 들어가면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아무 경력도 못 만들어서 그냥 쫓겨납니다. 4년짜리 계약직 들어가는 군대 생활만 4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기체특기 똑같은 엔진특기를 봤는데 한직에서 그냥 타이어만 4년 동안 타이어만 만지다가 나오면 이걸 항공정비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뭐 훈련 성적, 뭐 자격증 점수 물론 가시적인 조건들 다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에요. 아, 저 친구 마음에 든다, 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아드님을 좀 만드셔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일을 하죠.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큰 기업 가고 말고에 떠나서 최소한 아드님 위해서 엄마 나 행복해 이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죠. 뭘 하든. 그거.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뭐 지나가는 그런 거.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알려주면 되죠. 세상에 게임보다 재밌는 게 많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제 아들도 게임 엄청 좋아하지만 딱 한 시간만 하고 자기 알아서 끄고 딴 거 해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 안에 공부도 있어요. 공부가 재밌다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저도 28에 깨우쳤으니까 그래서 요즘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공부가 왜 재밌다 아까 이 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우 지긋지긋한 공부인데 영어로 돼 있어 이걸 어떻게 봐 그러면서 재밌네 재밌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확장이 돼가다 보면 게임보다 재밌는 게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게임보다 재밌는 걸 못 느껴봤을 거예요. 너무 이제 자제력을 지금 이 나이에 벌써 그런 자제력을 갖기는 어렵고요. 스스로 뭔가 자꾸 노력할 수 있고 운동도 하고 네, 하니까 네. 뭐 그냥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뭐 온라인이든 뭐 같이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자극도 되고 경쟁도 되고 그러면서 서로 선의에 자극이 되죠.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쓰면 좋죠.